안녕하세요. 글씨캠프입니다.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. 이번 영상은 배망면락. 자, 배자는 등 배자죠. 등 뒤 배경, 배후가 있다 할 때 쓰이는 자고, 배수진도 써요. 배수진. 물을 등지고서 진을 쳤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에 여기서 매망에 망자는 곧 어딜 얘기하냐? 북망산을 얘기해요. 우리가 죽으면 북망산 간다고 얘기 들어보셨죠? 근데 그 북망산은 일반 서민들은 못 가는 명당 자리더라고 합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면자는 여기서 난면. 네.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면자 이거 우리가 면 요리할 때 국수 이런 거 할 때 면자 이거 써요.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방면, 면회, 안면, 뭐 외면 뭐 이렇게 할 때 쓰이는 자고, 그다음에 락수 락자예요. 락자가 낙양.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지명이나 이런 데서 쓰이지 일상적으로 많이 안 쓰는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빈도수가 낮다. 자, 이제 보겠습니다. 활자 보면은 모양이 이 북녘북자 아니에요. 여기서 활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들어가는 이 자를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. 이게 넓게 들어갔어요.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활자에서는 좀 달라지죠. 이렇게 점 찍고, 이 점을 찍어 놓으면 왼쪽 오른쪽 길이 방향 가늠하기가 좋다 그랬습니다. 그 부분에서 모양이 좀 바뀔 거예요. 우리가 북녘북자 이렇게 내려오고, 자, 이 중심에서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. 중심까지 오면은 안 돼요. 그래서 여길 길게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. 반대로 이렇게 하고, 야, 이쪽 왼쪽으로 온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길게 오면 되겠죠. 자, 훨씬 더 세련되지죠. 예. 그리고 활자에는 꽉 마무리 졌지만은 다룰 자를 형태를 그대로 쓴 것도 남아 있어요. 중심에서 이렇게 좁게 가는 겁니다. 넓게 가면 안 돼요. 그래서 간격을 여기서부터 비슷하게 여기까지 맞추시면 돼요. 좀 더 세련돼 보이죠? 그다음에 이제 행선은 조금 이제 더 생략된 형태를 보이니까, 아, 북녘북자를 이렇게도 쓰는구나,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순서가 여기 이거부터 하는데,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점 찍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점 2개로 돼요. 이 부분이 점 2개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로 끌고 와서 다룰 자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전혀 다르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자형입니다. 물론 이렇게 정직하게 써놓은 자형도 있어요. 네.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망자. 점을 항상 수직으로 찍는다는 거, 활자에서는. 특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, 시작을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. 이 부방이 굉장히 커요. 거의 이 좌우를 이렇게 맞췄죠. 조금만 길게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. 활자에서 이렇게 생겼어요. 참 멋대가리가 없다 그러죠. 멋대가리가. 멋이 없어요.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지, 이렇게
도자에서 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.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북망산에 대한 이 활자가 그리고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. 몇 자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물론 이제 좀 생소하겠지만은 좀 다른 자형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자형이 바뀌게 되면은 이러실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보고 할 때 이런 자형이 아니면은 이건 뭐지?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자형을 하나를 더 배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역시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, 사실 이 우방이 아니고 위에 초두로 바뀌어요, 이게. 초두로 이렇게 모양이 바뀐 형태가 있습니다. 항상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바뀝니다. 이런 자연이 있어요. 똑같이 북망산망이다. 그리고 이 부분도 점호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일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갈고리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짝 아래로 밑에가 좁아지는 형태를 보였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행서도 이걸 기준으로 쓰여진 게 있어요. 이것도 역시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. 자, 초도 부분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? 자, 이건 사전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. 간격을 뭐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건 위에는 초두고 아래는 망자예요.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. 특히 그 행서 쓰실 때 이건 이제 서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획과 맥락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오자가 나겠죠.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전람회 출품을 한다. 그럴 때 이제 오자 10이 걸리면 낙선이에요. 자, 이어서 면자 보겠습니다. 난면, 얼굴을 얘기하잖아요. 얼굴. 네. 보통 이게 한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밤낮 할 때 낮자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치읓이 들어갈지 지읒이 들어갈지 막 헷갈리잖아요. 이건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메시지 같은 거 주고받을 때도 좀 그런 거 있어요. 네. 자, 이것도 활자에 보면은 한일자가 길어요. 이렇게 하고 이 폭이 거의 수직으로 거의 내려오잖아요. 네. 폭이 같은 게 특징이고 간격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을 아주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다 붙여놓는 게 활자의 특징입니다. 육필에서는 길이 조정이 되고 굵기 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근데 활자도 가로획은 가늘게 하고 세로획은 두껍게 써요. 예, 그렇게 그 활자를 만들었어요. 자, 여기서는 우리가 저기 동자, 서자 쓸 때 많이 해봤어요. 앞에 영상에서. 이렇게 길지 않게 좀 짧게 들어가요. 이렇게 기운 점이 있을 때 여기가 중심이에요. 자, 이렇게 넓게 들어가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안에 획이 2개가 더 들어가잖아요. 이럴 때는 세로획을 여기서 세로획 첫 획을 너무 짧게 긋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길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일자를 간격을 보시면 돼요. 여기서 해서 이렇게
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그 숨통을 틔워줘도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답답함을 덜 느낀다. 이렇게. 일단 간격입니다. 면자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세련되게 쓰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. 자,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위가 짧죠.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. 좀 길게 내려오는 게 좋죠. 자,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. 해서랑 이어지기만 한다. 하나, 둘, 이렇게 쓰셔도 돼요. 그럼 여기를 왜 이렇게 집어넣냐? 이거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나는 붙이는 게 좋다 그러면 확 붙여 쓰세요. 그다음에 락자는 쓰임이 없죠, 그렇죠? 예. 그리고 이제 이 낙자가 낙양의 종이값이 비싸다 뭐 이럴 때 낙양 지가 귀 이런 말도 있어요. 거기에 낙양은 그냥 지명이에요. 우리가 이제 한자 공부하거나 한문 공부할 때 가장 답답했던 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명이 나오거나 인명이 나오면 해석이 안 돼요. 그걸 모르면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되죠. 네. 그래서 지명으로 된 거 낙양 이런 거 낙자가 나오면은 이건 낙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활자에서 삼수변의 점이 아래 점이 재밌죠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네. 자, 활자대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. 자, 요거는 활자로 쓰든 육필로 쓰든 이 간격의 2배 떨어뜨려서 이 사선이고 수직을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어느 정도 기본 필액에 대한 부수에 대한 그 자형 맞추는 법을 좀 알고 계시면은 다 적용이 됩니다. 부수가 그래서 굉장히 한자 공부뿐만 아니고 이 글씨 공부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. 자,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는 상태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칸을 다시 3분의 1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으로 나눠 놓으시는 게 내가 가늠하기가 좋아요. 그러면 삼수변은 3분의 1만 쓰죠. 변. 그렇죠? 이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몰아 쓰시면 돼요. 아까 위에 설명한 듯이 이 간격이 사선으로 이렇게 맞고 수직으로 내렸을 때 2칸이다. 이거의 2배다. 여기서 수직 맞춰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돼요. 그러면 삼수변은 틀림없습니다. 딱 공식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부분이 파임을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건 뭐 예서체에서도 이렇게 쓰지만은 해서에도 이런 모양이 나와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파임을 안 하고 한일자를 했어요. 이렇게. 그럼 틀린 거 아닌가요? 물론 내가 자형을 모르고 있으면 틀렸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자형도 엄연히 기록으로 존재한다. 그래서 이 중심을 맞춰서 입구가 공간이 많으면 좀 크게, 공간이 좁으면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쉬워요. 2칸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도 있다.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막 틀렸어요 막 이러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.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게 원래 그 댓글이라는 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.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자, 이제 행서로 왔을 때 삼수변이 연결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
이렇게 연결돼요. 여기 살짝 끊어 볼게요. 이렇게 연결이 돼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연결성이 굉장히 좁아지니까 실적으로 이렇게 와서 일로 와요. 이렇게 와요.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. 이런 자형도 있어요. 요게 요 각각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난 이거 좀 연습해 보니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구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야 이게 뭐지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앞에서부터 좀 더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제형을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.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망산, 북망산을 뒤에 두고 낙수를 면전에 두고 앞에 두고. 자, 이게 뭐냐면 앞에 문장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. 동서 이경과 이렇게 그 동서로 서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동경은 동쪽의 서울은 망산이 북쪽에 있고 낙수가 남쪽을 지나간다.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 천자문을 다시 주석을 달아 놓은 게 있어요.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아주 깊이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특히 이렇게 중국 지명 이렇게 역사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냥 한자 공부하고 그다음에 글씨 쓰는 공부하고 이거 정도로. 근데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는 것 뿐이지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다음에 우리 멤버십 가입도 좀 관심 갖고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